안녕하세요.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비만 치료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혁신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뿐만이 아니라 당뇨, 만성 심질환, 심혈관 질환 등에도 효과를 보이면서 글로벌 대표 혁신 섹터로 바이오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정유경 매니저와 함께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본부 정유경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바이오 섹터가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이나 바이오텍 기업들까지 바이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작년 상승하는 장세 속 유독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건 고금리 환경에서 수익성이 저조한 신약 개발 투자금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여전하고 또 금리 인하가 연내에 기대되는 만큼 바이오 산업이 다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따라서 바이오 산업, 그 중에서도 어디가 성장의 핵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만 치료제 대표 기업 일라이릴리의 약진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총 1위가 바뀌었는데요. 이게 20년 만에 바뀐 건데 원래는 S&P 500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좌를 차지했던 회사가 저희가 익히 아는 존슨앤존슨과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일라이릴리는 22년 1월 1일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기준 4위였으나 23년 1월 1일에는 화이자를 제치고 3위에 등극했었고 2024년 1월 1일에는 그 모두를 제치고 1위에 결국 등극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일라이릴리가 주목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어떤지 그리고 일라이릴리 외 기업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아마 매니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부터 오프라 윈프리까지 유명 연예인들이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체중을 감소했다라고 밝히면서 또 입소문을 타기도 했죠. 그런데 이 비만이 목숨과 직결되는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시장의 상후 성장성을 봐주실 때는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먼저 비만 치료제 수요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비만 인구 자체의 증가인데요. 저희 나라에선 사실 심각성을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비만 환자 수는 지난 50년간 3배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했고요. 지금 기준으로 약 10억 명 이상의 비만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나라별 비만 및 과체중 비중을 보시면 과반 이상이 과체중, 미국 성인 인구의 42%가 비만이며 과체중까지 합쳤을 때는 과반 이상이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특히 서양권 국가들이 비만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사실 비만 인구의 증가 자체가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합병증을 파생해 의료 비용의 증가를 야기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비만으로 인한 의료 비용은 연간 1,739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향후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손실 규모는 점점 증가해서 전 세계 GDP의 3%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비만을 질병으로 명명하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3년 7월에는 미국에서 비만 신약의 공공보험 적용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치료제라는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비만을 이미 하나의 질병을 보고 그리고 하나의 숙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수요를 파악했고요. 그리고 공급 부분을 보면 기업들의 공급도 수요에 맞춰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네. 다이어트 이후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2년 안에 본래 체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과반이 넘고 네. 그리고 5년 안에는 78%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뜻이 사실 비만 자체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고 장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인 만큼 이건 사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치료제 개발에만 성공한다면 끊임없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셈인 겁니다. 네, 우리가 소위 입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을 열심히 뺐는데 요요가 또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늘어나는 비만 인구, 거기다가 사회적인 중요성, 기업들의 끊임없는 신약 개발을 고려했을 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만큼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비만 치료제 지금 뭐 사실 좀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네. 사실 바이오 산업이 대표적인 혁신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혁신 테마는 산업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년 초 불었던 AI 열풍도 초기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비만 치료제를 조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비만 치료제가 지금 현재 초기 성장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인 셈이죠. 실제 아직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싹센다, 그리고 위고비, 젯바운드 이 세 가지 약만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싹센다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저조해 실제로는 위고비랑 젯바운드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일론 머스크가 복용한 다음에 약 15kg를 감량했다라고 하며 유명세를 탄 약인데요. 한 달치 주사 비용이 약 17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의 비만 주사 치료제인데요. 가장 감량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 한 달 만에 약 2,400억 원의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위고비와 젯바운드 이 두 가지 치료제로 양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직 이 두 치료제 모두 한정된 국가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만큼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대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고비는 덴마크,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그리고 22일 일본에까지 출시되었고요. 젯바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출시돼서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약으로 미국에서만 판매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약 기업이 비만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앞으로 효능은 더 높아지고 또 복용 방법은 점점 더 편리해지는 신약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혁신 산업일수록 초창기에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아직까지 시장이 물론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충분히 해볼 만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 다이어트 관련 약은 정말 다양하게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저도 상당히 뭐가 좋을까 이렇게 서칭을 해본 경험도 있고 왜 비만 치료제만 이토록 관심을 받는지 이번 또 3세대 비만 치료제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어떻게 다르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는 뭐 익히 아시는 초록이와 분홍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하게 존재해 왔었는데요. 네. 이 보조제와 그리고 치료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GLP-1 작용제라는 물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GLP-1 작용제는 대표적인 장뇨 치료제인데요. 오랜 기간 환자들에게 처방하면서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이후에는 GLP-1을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당뇨 치료제로 개발한 약이 체중 감량에 효과를 내면서 비만 시장 내 게임 체인저로 사실 떠오른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가 GLP-1이 뇌의 식욕 증추를 조절해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또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떨어뜨려 포만감을 유지하고 든든함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전의 다이어트 식품들은 단순 보조제의 역할을 하는 반면 GLP-1은 진정한 치료제로서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위고비와 젯바운드 역시 GLP-1에 기반해 만들어진 신약인데요.
기존의 1, 2세대 비만 치료제는 체중 감소율이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장표처럼 수반되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러나 위고비, 젯바운드 등의 3세대 비만 신약은 체중 감소율이 15% 이상으로 위절제술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알약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이 있는 위절제술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에서 불 돌풍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0% 정도 성장해 30년까지 10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양상은 과거 고혈압, 콜레스테롤 치료법이 대중화되기 전인 1980년대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신약 수요에 비해서 아직까지 미국 전체 월별 비만 치료제 총 처방 건수는 300만 건 이하이고 침투율은 약 3% 미만으로 아직 충분히 성장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매니저님 예전에 그 강남역 무술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된 사건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 그 비만 치료제라고 이야기는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이런 체중 감량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했다가 정신착랑 증세가 와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3세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괜찮을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우선은 1, 2세대 비만 치료제랑 3세대 비만 치료제는 앞서 설명드렸던 GLP-1 작용제 때문에 엄청 큰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1, 2세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정신질환 그리고 암 유발 등의 다양한 분들이 좀 우려하실 만한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었는데 네. 3세대 비만 치료제는 지금 사실 현재까지는 막 등록되거나 아니 엄청나다 싶은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1, 2세대 때는 많은 부작용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다면 3세대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새해 다짐 2위가 재테크, 2위가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저도 올해 목표가 다이어트이기도 했거든요. 만약 치료제가 위절제술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커지는 시장일수록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잘 고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업계는 신약 개발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가 엄청 어려워서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 일라이 릴리가 하루아침에 기업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이죠. 이럴 때는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된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ETF는 선진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비만 치료제 테마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R&D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막대한 자금력과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의 연구 기술을 보유한 빅파마 기업에 집중 투자해서 산업 성장의 수혜를 누리면서도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종목명에서 구성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비만 치료제 신약 개발 지형에서 압도적인 탑2 기업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에 총 50% 이상 투자합니다. 제약과 바이오 업계에서는 연구 개발 중인 신약 프로젝트인 파이프라인이 정말 중요한데요. 비만 치료제는 그 중에서도 신약 개발이 성공의 키인 만큼 기업들의 주가는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 이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85%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두 회사는 2중, 3중 작용제 및 신규 타겟에 대한 연구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고 여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상시험 중인 릴리의 레타트로타이드와 노보의 카그리세마는 주 1회 피하 주사 제형이지만 25% 이상의 체중 감소율을 목표로 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종목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되는데요. 일라이 릴리랑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 이 두 기업이 시장을 리드할 것은 맞으나 이외의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라이센싱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산업의 성장 수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례로 가다시를 개발했던 머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GLP-1 비만 치료제 도입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레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근육 감소 방지를 위한 위고비와 함께 복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ETF는 압도적인 선두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ETF. 우리가 흔히 제약바이오 섹터에 투자할 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는 탑2 기업들의 비중이 50%가 넘고 또 구체적으로 R&D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구나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국내에도 비슷한 상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사한 상품 대비 타이거 ETF만의 이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중에서도 빅파마, 즉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영향력이 지대한 대형 제약사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장표를 봐주시면 23년 글로벌 빅파마는 전체 헬스케어 섹터 M&A의 6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4년에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형 제약사 중심의 M&A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약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빅파마들의 움직임이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빅파마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월 배당으로 누릴 수 있는 월배당 ETF라는 점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라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까지 함께 누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눈 크게 뜨고 오늘 영상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투자자분들께 우리 매니저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전 세계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변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같이 살펴보신 것처럼 바이오 회사들의 미래 먹거리는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비만 치료제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글로벌 비만 치료제 산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산업에도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ETF 상품에도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유경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혁신 테마 산업 비만 치료제 혁신이다 라는 말만 듣다가 오늘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감이 조금 서는 것도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유튜브 커뮤니티 통한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 대담한 투자 제작진은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고요.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감상평 남겨주시면 저희는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